I'm hurting, baby. I'm broken down. I need your loving. 반갑습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 3월 학평 윤리와 사상 해설 강의를 진행하게 될 최한진이라고 합니다. 일단 우리 친구들 개학하고 지금 뭐 며칠 안 됐죠. 한 3일, 4일 있다가 치러진 처음 학평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N수생 친구들은 이미 경험이 있기 때문에 3월 학평의 특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재학생들은 아마 좀 당황이 좀 많이 됐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도대체 여러분들이 오늘 3월 학평을 보고 당황한 친구들이 많았을까? 그 이유를요, 구체적으로 윤리와 사상 난도와 관련시켜서 제가 간단하게 총평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러분들이 보셨던 3월 학평 윤사는요, 사실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우리가 보통 3월 학평이 그렇게까지 까다롭게는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3월 학평이 1등급 컷이 뭐 46점, 47점 나와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친구들이 공부가 덜 돼서 그 정도 점수가 1등급 컷이 이제까지 나왔던 거예요. 예년에는 문제가 어려워서 그렇게까지 나왔던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최근 한 5년 통틀어서 3월 학평 난도 중에서 가장 어렵지 않았나, 가장 고난도였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아마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3월 학평 윤사에 있어서의 특징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제일 먼저 현격한 난도의 차이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항들은 사실은 어때요? 체감 난도가 굉장히 낮을 수가 있어요. 매우 평이하게 나왔다는 얘기야. 조금 또 고민할 여지가 없이 그렇게 출제된 문항들도 상당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문항들은 굉장히 여러분들 입장에서 뭐냐면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당황스러운 그런 문항들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죠. 그것 때문에 이번 3월 학평이 이제까지 5년 동안의 3월 학평 통틀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고난도였다라고 제가 평가를 하고 싶은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 많이 어려웠죠? 물론 맞아요. 동양 부분도 어려웠죠. 하지만 어때요? 많은 친구들이 이제 동양 부분도 어려웠는데 서양 부분이 또 많이 어려웠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어려웠냐 그랬더니 물론 맞아요. 제시문이 어려웠던 것도 있지만 선택지나 보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할 때는요, 동양 쪽도 상당히 꽤 고난도라고 해야 되죠. 서양 쪽도 그렇고 동양과 서양 모두 다 어때요? 여러분들을 좀 곤혹스럽게 만들 수 있는 난도가 높은 문항들이 골고루 출제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저와 함께 1번 문항부터 하나하나씩 해결을 해나갈게요. 1번 정도는 어떻습니까? 요 정도 되면은 평이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돼. 공부가 되면. 왜? 일단 제시문에서 어떻습니까? 노 프라블럼이죠. 왜? 공리의 원리가 나왔습니다. 그럼 바로 뭐죠? 공리주의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건 공리의 원리에 대한 바로 어때요?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어때요? 공리주의자와 관련, 즉 공리주의와 관련된 특징만 여러분들이 뭐 해주면 됩니까? 골라주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벤당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공리주의자인데요. 벤당 같은 이제 공리주의를 대표하는 벤당 같은 사상가는 이런 어떤 금욕적인 태도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1번은 아웃이 되겠죠? 2번. 사회적 삶에서 벗어나 개인적 이익과 쾌락을 추구하려고 해라. 이거 누굽니까? 에피쿠로스와 관련된 거거든. 그쵸? 그러니까 어때요? 얘도 아웃입니다. 지금 여기는 어때요? 공리주의거든. 됐어요? 세 번째.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공리주의는 어때요? 쾌락주의죠? 쾌락주의인데 어떻게? 쾌락의 산출과 무관하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쾌락을 증가시켜주는 행위,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기여하는 행위를 어떤 행위로 본다? 도덕적인 행위. 그런데 어떻습니까? 쾌락의 산출과 무관하다는 이런 표현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예, 당연히 성립될 수 없는 선지죠. 다음,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쾌락을 증진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 누가 보더라도 정답은 뭐 5번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행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송해요. 정답은 몇 번? 4번입니다. 다음 5번 한번 가볼게요. 쾌락을 멀리하고 똑같아요. 3번하고. 여러분 어때요? 기본적으로 쾌락주의이기 때문에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다. 그렇죠? 우리 인간은 누구나 무엇을 추구하려고 한다?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려고 한다. 그런데 어때요? 쾌락을 추구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쾌락을 멀리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문제는 역시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본적인 정도의 난도가 나왔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넥스트. 다음 문제입니다. 2번이 좀 어려웠어. 근데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뭐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저희 학교 친구들이 실제로 푸는 모습밖에 못 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2번에서 상당히 오답률이 올라가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저희 학교 친구들이 잘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뭐 일반적으로 우리 친구들도 다 그 정도의 그런 어떤 뭡니까 이 문항에 대해서 아주 어려움을 안 느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때요? 우려했던 것과 다르게 상당히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정답을 찾아내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일단 여러분들 일단 이 사상가는 누구냐라고 얘기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다른 부분을 통해서는 이 사상가가 공자임을 찾아내는 게 쉽다 어렵다 매우 어려워요. 그러면 이 사상가가 나는 누구입니다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바로 어디가 제시문에서 여기죠. 얘가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행동하지도 말라. 이거 우리가 뭐 매번 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누굽니까? 공자예요. 자, 그럼 옳지 않은 걸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공자의 특징은 옳지 않은 거. 일단 가볼게요. 사치와 인색은 모두 예에 맞는 행동이 아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요 내용은 제시문에 나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요거는 뭐다? 대조하면 누구나 정답 찾을 수 있어요. 비문학 독해 정도 수준입니다. 이건 어때요? 맞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정답이 될 수 없죠. 그 다음 사욕을 이겨내지 않으면 예를 회복할 수 없다. 아유 극기복례 맞죠? 예, 역시 맞습니다. 3번 사회적 지위에 따라 예의 표현에서 차이가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여러분들 공자로 대표되는 유교는 뭐를 강조하죠? 구별. 맞아요? 오케이. 맞단 말이야. 네 번째, 형식을 버리고 공경의 마음을 갖추면 예를 다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유교에서 우리가 예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예와 관련된 형식이라는 것을 버린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말이 될까요? 물론 마음도 중요하죠. 마음만큼, 즉 마음과 함께 뭐도 중요하다? 형식도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정답이겠지.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관례, 혼례, 상례, 제례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이잖아요. 그런 것들 전부 다 일정한 뭐를 갖춥니까? 프레임, 즉 틀이라는 거지. 형식을 가지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공경하는 마음과 무엇을 함께 갖춰야 된다? 형식을 모두 갖춰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때요? 적절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형식을 버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치 옳지 않은 건 몇 번이 되는 거야?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부분을 보면서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 제시문에 보면은 요 얘기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옵니까? 얘는 사치하는 것보다는 검소하는 것이 낫고 상은 형식을 잘 봐봐. 형식을 잘 갖추는 것보다는 슬퍼하는 것이 낫다. 저는 이제 요 부분만을 놓고 여러분들이 잘못 해석을 하면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 맞다라고 그렇게 잘못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상당히 우려를 했어. 요 부분의 근거를 두고서 아마 어때요? 4번 내용을 옳다라고 그렇게 잘못 판단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나오겠구나,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까지 해설 강의를 하는 시점에서는 제가 뭐 오답률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우려했던 것과 다르게 제 짧은 요 경험적인 그런 어떤 데이터로는 상당히 그래도 어때요? 생각보다는 많은 친구들이 슬기롭게 문제를 풀었다라는 거. 예, 그래서 어때요? 옳지 않은 건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어때요? 2번 문제 정답 4번. 2번 문제 정도 되면 솔직하게 얘기하면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렇죠? 예. 2번 문제 정도면은 이제까지 공자 출제되었었던 유형하고 굉장히 달랐다라는 거죠. 특히 내용도 달랐습니다. 형식도 달랐지만 콘텐츠도 달랐어요. 어떤 면에서 콘텐츠가 달랐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까지 예와 관련해서 예를 실천하라는 얘기를 했지 형식과 그 마음 이런 어떤 뭡니까? 두 가지의 요소의 내용을 가지고서 사실은 공자를 출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꽤 오래전에 한번 출제가 됐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때 이후로는 없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선택지를 구성을 한 거예요. 됐죠? 그래서 어때요? 2번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상당히 좀 까다로웠었던 문항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한번 가볼게요. 3번. 3번을 보시면 봐봐. 어디를 봤어? 어디? 여러분들 어디를 봤어요? 저는 이 부분을 봤거든요. 자, 보세요. 예를 들고 있지만 그 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떠한 특정한 단어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어때요? 보여지고 있어, 명확하게. 저는 그걸 뭐라고 보냐면 요겁니다. 그렇죠? 성장한다.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언더라인 쳐. 고정된 목적, 즉 고정되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뭐하고 있어요? 부정하고 비판하고 있고 계속해서 뭐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라는 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니? 과정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 진보, 성장, 변화하는 뭐다? 과정이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실용주의. 존 듀이죠. 됐니?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답 찾는 데는 뭐하다? 수월해진다라는 거죠.
정답 한번 들어가 볼게요. 도덕은 다른 무엇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다. 아닙니다. 도덕은 뭐가 돼야 됩니까? 지식이나 도덕은 수단.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 수단을 부정하였기 때문에 1번은 뭐다? 그렇지. 잘못된 선택지예요. 두 번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때 지식은 비로소 가치를 지닌다. 당연하지. 그래서 무슨 지식이야? 도구적 지식. 정답 몇 번입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역시 굉장히 어때요? 무난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굉장히 평이했어요. 이 정도면. 세 번째, 도덕적 성장을 위해서는 이까지는 좋았어. 하지만 뒤에 게 잘못됐지. 절대적 이런 표현이 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네 번째도 와봐. 뭐가 붙으면 안 돼? 불변에 이런 말이 붙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됐어요? 요건 뭐 3, 4번 선지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어때요? 하나의 세트로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5번 도덕적 규범은 상황과 무관하게 일단 어때요? 요 부분 잘못됐죠. 도덕 규범이 상황과 무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상황과 무관하다라는 건 잘 들어. 유용성을 지닐 수 있어 없어? 없지. 가장 중요한 게 뭐야? 현실의 문제를 뭐 할 수 있어야 되니? 해결해서 현실을 개선시켜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니? 그렇지. 그걸 우리는 세 글자로 뭐라고 표현해? 세 글자. 유용성이라. 굉장히 평이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자 이제 정답은 나왔죠. 2번입니다. 4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준비됐어요? 왜 그러냐면 어려운 부분에서 좀 더 시간을 할애를 할 것이고 난도가 좀 평이하고 기본적으로 출제가 된 그런 문항에서는 좀 스피드 있게 속도감 있게 해설 강의를 좀 진행을 할 거예요. 네 번째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은 뭐 아직까지 3월 학평이고 공부가 완전히 다 안 된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뭐 요런 유형 자체도 이제 처음에는 여러분들 당황할 수 있는데 굉장히 일반적 유형입니다. 거의 항상 이렇게 나와요. 알겠죠? 자, 그럼 갑은 누구입니까? 무의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해요? 법령과 같은 인위적인 것이 많을수록 어때요? 결과가 좋아 나빠 나쁘지. 그러니까 어때요? 바로 법령으로 대표되는 인위적인 제도, 규범 이런 것들을 뭐 하고 있어? 부정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누구니? 그렇지, 도가야, 노자. 됐어? 그 다음 여러분들 와봐. 오, 얘를 강조하는데 여기서 인성이라는 건 본성이라고 봐도 된다. 그래서 어때요? 본성을 교화할 수가 없대. 뭐가 없으면 얘가 없으면 그럼 어때요? 얘로서 본성을 뭐 해야 된다? 교화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누구니? 그대로 나오지? 순자. 굉장히 출제가 잘 되는 조합입니다. 뭐 노자와 순자의 조합은요 거의 항상 출제가 된다라고 봐도 되는 아주 베이직 기본이 되는 비교의 유형이에요. 갑시다. A부터 갈까요? OX가 나와야겠네. OX. 자, A. 하늘은 어질지 않지만 사람을 특별하게 여기는가? 두 사상가 모두 다 뭘까요? 가자. 부정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XX가 됩니다. 자, A는 뭐가 나와야 되죠? OX가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왔죠? XX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어때요? 기억은 탈락시켜 버릴게요. 됐니? 다음. 얘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혼란의 원인이다. 당연히 어때요? 노자 입장에서는 긍정하고 순자 입장에서는 부정하네. 그러니까 어때요? 니은은 뭐가 성립해요? OX가 성립되네. 맞아? 그렇지. OX인데 OX가 성립하니까 니은은 뭐가 된다? 채택이 되겠네요. 정답으로. 그럼 어때요? 니은 써놓을게. 다음. 미안해요. 지금 한번 가볼게. 봅시다. 인위 규범을 없애야 평화로운 사회가 이루어지는가? 당연히 어때요? 노자 입장에서는 긍정해요? 부정해요? 긍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디귿도 역시 뭐다? 정답으로 채택이 됩니다. 마지막 리을이에요. 리을은 누구죠? 순자입니다. 사람이 귀한 것은 옳음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인가? 이게 이제 표현이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 난도가 높아지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거든. 여러분들 날 봐. 옳음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도덕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뭐 할 수 있다?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얘기야. 우리가 비록 이기적인 욕구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 이기적인 욕구를 뭐를 통해서? 얘를 통해서 뭐 하는 거야? 교화를 하는 거지, 변화. 그래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도덕적인 실천이 돼야 안 돼? 되잖아. 그 도덕적인 실천을 일부러 어떻게 표현한 거야? 이렇게 표현한 거야. 뭐라고? 옳음을 분별할 수 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야? 도덕적 실천이 된다. 순자 어때요? 우리 도덕적 실천 돼야 안 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때요? 채택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뭐가 되니? 니은, 디귿, 리을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됐죠? 그래서 4번 문제는 여러분들 다 잘 나가다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선생님,
요 보기 리을에서 조금 고민이 됐어요. 하지만 어때요? 제가 볼 때는 조금 고민을 했지 너무 많이 고민한 친구들은 또 생각보다는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현장에서 느낀 게 우리 친구들이 생각보다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뛰어나다. 진짜로 그 결론을 제가 오늘 갖게 됐는데 어쨌든 정답부터 확인할게요. 몇 번이죠? 5번. 그래서 4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됩니다. 확인했어요? 잘했어. 이제 5번째입니다. 5번째 갑시다. 5번은 아이고 그렇지 정답이야. 5번 많이 틀렸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지금 이제 전국적인 오답 분포를 모릅니다. 사실 우리 윤사를 선택하는 우리 학생들, 우리 친구들의 이제 오답률을 제가 지금 볼 수가 없는 게 참 답답한데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냥 뭐 제가 볼 수 있는 데이터가 현장 데이터가 저희 학교밖에 없잖아요. 제일 많이 틀린 문항이 5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사를 굉장히 흔히 얘기를 하는 뭐 공부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도 저희가 꽤 선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조차도 어때요? 5번이 어려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게 어려웠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일단 한번 가볼게요. 이 사상가가 누군지 일단은 잘 못 찾았던 것 같아. 그쵸? 물론 여기다가 이제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라고 붙여줬으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수월할 수 있었겠지. 그쵸? 근데 일부러 안 붙인 것 같고 그럼 한번 가볼게요. 지복이라는 건 바로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행복이라고 봐도 여러분들 큰 무리가 없어. 지복은 알았죠? 그럼 봐봐. 이성을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신과 신의 본성 그리고 신적 본성의 필연성으로부터 생기는 활동을 제가 이거 얼마나 얘기했어요. 제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스피노자 할 때 여러분들 굉장히 강조했죠. 특히 이 부분. 신적 본성의 필연성. 모든 것의 궁극적 원인이 신이고, 그렇죠? 그다음 어때요? 그 필연성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죠? 필연적 질서라고 얘기했어. 제가 근데 어때요? 그 필연적 질서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죠? 바로 추리나 추론을 통해서. 그게 바로 어떤 방법이죠? 연역적인 추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예를 들어 뭐야? 모든 인간은 죽는다. 양진은 인간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양진은 결국은 어떻게 될까? 죽는 거야. 양진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 게 아니야. 양진은 죽어야 되는 거야. 결국엔. 맞죠? 그걸 바로 뭐라 그래? 필연적이다. 생각나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수능 특강에서 강조를 드렸던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 이 내용 보면 확실하게 그치, 확정 지을 수 있죠. 누구라고? 스피노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때요? 문제 선택지 해결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 왜? 유일한 실체인 신을 인식할 때 생겨나는 정신의 만족. 그게 바로 뭐야? 행복. 누가 봐도 어때요? 흠잡을 데가 없는 아주 좋은 선지잖아요. 2번. 이성적 인식을 통해 필연성을 여러분들 극복하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스피노자는 얘기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발생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무엇으로서 설명하려고 했다? 더 크게 필연적인 질서. 알겠니?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그럼 어때요? 그 필연적 질서에 따라서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뭐해서 사는 거야? 수능하고 복종해서 따라가는 거지. 그런 삶을 얘기했죠. 그런데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극복이라는 표현을 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됐어요? 다음. 신의 계율을 충실히 따름으로써 내세에 받게 되는 구원이다. 이건 여러분들 스피노자가 아니고 누구라고 봐야 됩니까? 그리스도교 사상가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3번 또 역시 어때요? 스피노자와 관련 없는 선지가 되겠죠? 네 번째. 이웃을 조건 없이 사랑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신의 은총. 역시 어때요? 신의 은총이라는 것도 스피노자에게는 어울릴 수 없고 누구에게 적용될 수 있는 표현이다? 그리스도교 사상가들. 아웃시키겠습니다. 5번째. 모든 감정을 버리고. 여러분도 어때요? 스피노자도 그렇고 스토아도 그렇고 모든 감정을 버리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예를 들어 봐야지. 스피노자는 어떤 감정을 인정을 합니까? 예를 들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그렇죠? 이런 감정들은 바로 뭐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여기서 모든 감정을 버려라 해서 모든이라는 표현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스피노자도 들어가서는 안 되고 스토아도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5번 선지도 역시 뭐다? 아웃되는 거야. 정답 몇 번이니?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잖아.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5번을 이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는 좀 많은데 5번이 어려웠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물론 선택지를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대다수가 이게 안 됐어요. 즉, 이 명확한 특징을 보고도 스피노자가 도출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런 친구들은 다시 수능 특강으로 가서 스피노자 파트를 수강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다음 6번째인가요? 6번. 아하, 나올 게 또 나왔죠. 뭐 이건 당연히 나와줘야 됩니다. 갑을이 중국 사상가들인데 물음의 답. 하늘이 만물을 낼 때 기로 형체를 이루고 이 또한 부여하는데요. 만물은 그 이치를 덕으로 삼아서, 그쵸? 그러면 나 보자. 긴 얘기 하지 마. 만물이 뭐를 지니고 있을까? 빨리 이를. 이가 뭐라 그랬니? 이치. 됐죠? 그럼 어때요? 갑사상가는 결국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모든 만물이, 즉 모든 사물이 뭐가 있다? 이치가 있다. 즉 모든 사물은 다 이치를 지니고 있다라는 아주 보편적인 특징이 나오는 거야. 이 사상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특징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할 겁니다. 이 사상가는 이걸로 끝나는 거야. 자, 봐봐. 모든 사물이 다 뭐를 지니고 있다? 이치를 지니고 있다. 그럼 누굽니까? 고민하지 말자. 주자죠. 반면에 밑에 사상가는 다르겠죠. 왜? 마음 밖에는 이치도 없고 사물도 없다. 심의 무물, 심의 무리가 그대로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밑에 사상가, 을 사상가는 누굽니까? 양명이 됩니다. 맞죠? 나와야 될 사상가 그대로 나온 겁니다. 조합이. 그럼 한번 가볼게요. 갑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보자. 정말 제가 침 튀면서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 나왔습니다. 사람에게는 성이 있지만 사물에는 성이 없다. 말도 안 돼. 여러분도 어때요? 사람과 사물 모두 다 뭐를 지닌다? 본연지성. 본연지성이 뭐니까? 리가 뭐야? 이치.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모든 사물은 다 뭐를 지니고 있다? 이치를. 누구야? 주자. 그런데 어때요? 사물에 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돼. 알겠어요? 인간만이 본연지성을 가진다 그러면 안 돼. 왜? 본연지성을 여러분들 뭐라고 봐야 돼? 이치로 봐야 된단 말이야. 접수했죠? 오케이. 그래서 아웃이야. 두 번째, 양명. 효의 이치는 부모에게 있고 내 마음에, 양명이 이치가 내 마음에 있다 그러잖아. 그치? 그런데 어때요? 내 마음에는 없대요. 당연히 어떻습니까? 양명의 특징으로는 부적절하겠죠. 이건 뭐 아주 기본적, 솔직하게 얘기할게. 1번 선지는 그래도 어려웠어. 이 정도는 100 기준으로 난도 한 70은 돼. 1번은. 근데 요거는 어때요? 난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매우 평이하고 일반적으로 출제가 된 선지입니다. 당연히 어때요? 아웃. 자, 갑은, 주자는 양명과 달리 성은 마음을 벗어나 있지 않다고 본다. 여러분도 어때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 여기에 달리라는 표현이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없지. 왜? 성이 마음을 벗어나 있지 않다라는 것은 누구와 누구 모두, 그렇지, 주자와 양명 모두 다 주장하는 내용이야. 알겠어요? 그럼 성이 어디? 마음을 벗어나서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성이 마음에 있지, 마음에 있지. 그럼 성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다르다라는 표현이 이거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건 뭡니까? 그렇죠. 성립될 수가 없는 선지였던 거야.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었고. 자, 그 다음 또 보자. 양명은 주자와 달리 개별 사물들도 이치를 갖추고 있대. 여러분들, 을이 양명이야. 양명이요. 개별 사물들이 이치를 갖추고 있답니다. 왜 이래요? 이건 여러분들 누구의 특징이라고 얘기했죠? 주자의 특징입니다.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4번 선지도 역시 어때요? 탈락. 그럼 이제 5번만 남는다? 봐봐요. 갑을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이치가 바로 성이다. 제가 그래서 어때요? 이 얘기를 귀에 딱지가 아닐 만큼 했어. 그런데 예를 들어 제 강의를 안 들은 친구들은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알아? 잘 봐봐. 성, 즉, 리 아닌가요? 그럼 누구만 된다고 봐? 주자는 되는데 양명은 안 되잖아요. 이게 단편적인 공부의 한계야. 그쵸?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양명은 심증리잖아요. 이건 성증리니까 주자만 되고 양명 안 되는데 왜 정답은 5번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공통점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이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리. 그쵸? 그 천리는 어디에 있다? 성에. 그게 바로 뭐예요? 성이 마음의 본체. 맞아? 오케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했죠. 그 표현을 가지고서는 주자와 양명을 구별하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위험하다.
왜? 주자와 양명에 공통적으로 쓰일 수 있는 대표적인 표현을 가지고서 주자와 양명을 구별한다라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제가 분명히 어때요? 못 박아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어. 생각나니? 아, 그래요. 요거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법 까다로웠던 문항입니다. 6번에 또 5번 선지 같은 경우. 그래서 어때요? 얕게 공부한 친구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을 거고 좀 깊이 있게 묵직하게 공부한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기까지. 7번. 준비됐니? 오케이. 7번째는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요? 가보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가 가백에 제기할 수 있는 반론. 저는 또 제 자꾸 생각이 잘못됐는지 어긋나는 게 예측이 제가 이 문제를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틀렸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또 의외로 생각보다는 제가 막 걱정하고 우려했던 만큼은 또 그만큼은 어때요? 오답률이 나오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 친구들이 문제 해결 능력이 좋아요. 근데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건 그게 알아서 정답을 정확하게 찾는 게 아니고 그렇지. 정확한 지식 없이 여러분들 어때요? 한 30% 정도는 여러분들 표현대로 하면 찍는다라는 생각으로 어때요? 문제를 뭡니까? 답을 찾아내는 스킬적인 부분이 발전돼 있구나. 발달돼 있구나라고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절대로 그래서는 여러분들 수능 가서 어때요? 필패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어때요? 실패해요. 확실한 지식적인 기반, 바탕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어때요?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원하는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셨죠? 이거 한번 가볼게요. 일단 하늘이 사람에게는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성을 부여하여. 그건 끝났죠. 여러분들 뭐죠? 성기호설입니다. 그럼 누구예요? 그렇지, 정약용. 그럼 여러분 어때요? 갑은 누구였습니까? 그렇지, 주자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어때요? 정약용의 입장에서 주자를 뭐 하면 되는 거야? 비판하라는 얘기야. 우리 얼마나 많이 했냐? 기억. 성에는 선천적인 덕이 내재되어 있지 않다. 왜? 정약용이 바라볼 때 성은 덕이 아니야. 뭐죠? 기호야. 좋아하는 것. 맞죠? 그러니까 어때요? 선천적인 덕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누가 바라볼 때는 정약용이 바라볼 때. 근데 주자는 있다 그러잖아. 이는 예지. 그치? 그거 비판하겠지. 두 번째. 인간의 성은 선행을 실천함으로써 형성되느냐? 하하, 여기 봐라. 날 봐. 하늘이 언더라인 쳐. 사람에게 성을 줬대. 누가 줬어? 사람이 만들었어? 하늘이 줬어? 빨리 읽어봐. 하늘이 줬대잖아. 그럼 어때요? 인간의 성을 형성했다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제시문은 그대로 나왔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때요? 얘는 탈락이에요. 디귿. 갑시다. 덕을 실현할 수 있는 성은 인간만이 지니고 있다. 그럼 내가 물어볼게. 어렵게 얘기하지 마. 덕이라는 건 뭐야? 도덕이야. 알았니? 그럼 어때요? 도덕을 실현할 수 있는 성을 여러분들 우리는 무슨 기호라고 얘기해요? 성이 기호니까 그게 바로 어때요? 영지의 기호야. 제가 얘기했죠. 형부의 기호는 인간과 다른 동물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영지의 기호라는 것은 누구만 지니고 있다? 인간만 갖고 있죠. 인간만. 오케이? 그러니까 어때요? 잘 들어. 덕을 실현할 수 있는 성. 이 성이 바로 뭐야? 영지의 기호야. 영지의 기호는 누구만? 인간만이 지니고 있다. 이렇게 어때요? 배타적인 표현이 나오게 되면 복이나 선제 여러분들은 어때요? 상당히 곤혹스러워합니다. 결국 시험 문제에서 난도를 높인다라는 건 여러분들 별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어때요? 배타적인 표현들을 자꾸만 집어넣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힘들어해. 그게 왜 힘든 줄 알아? 정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나 항상 얘기하지. 수능이라는 건 어디 구석에 보이지도 않는 걸 찾아내서 여러분들한테 어때? 이런 거 있는지 몰랐지. 이런 시험이 아닙니다. 나와야 되는 걸 내요. 출제돼야 되는 주제를 출제를 합니다. 단 과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걸 평가하고 있는 시험이 뭐다? 수능이라는 거. 잊으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 어때요? 디귿은 됩니다. 자, 그 다음 리을. 기질은 변화시킬 수 있지만 성은 변화시킬 수 없다. 이게 누구의 입장이야? 이게 주자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주자에 대한 비판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왜? 이거 자체가 누구의 입장이니까? 주자의 입장이니까. 정답은 몇 번이에요? 기억과 디귿. 여러분들이 얘기해봐. 몇 번? 2번이 정답이 됩니다. 해결됐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8번 한번 가볼까요? 8번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너무나 명확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문제의 유형입니다. 왜? 여러분들 와봐. 선한 의지라는 표현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쵸? 그 다음 어때요? 의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야, 솔직히. 그 다음 어때요? 뭐까지 나왔어? 도덕 법칙 얘기까지 나오면 도대체 이 사상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누구죠? 칸트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이것도 되게 웃겼다. 여러분들 봐봐요. 사람이 쓰러졌는데 왜 도와줬냐? 가볼게요. 그냥 지나치는 것은 요거예요. 사람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뭐 했다? 도와줬다라는. 됐죠? 예, 그럼 한번 가볼게요. 사람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쉽게 얘기하면 어때요? 어려운 사람은 뭐 해야 돼? 도와야 한다. 의무에서 비롯된 거죠? 좋아. 그러니까 어때요? 동정심에 기반을 두었냐? 그렇지 않아요. 왜? 의무로부터 비롯됐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의무에 맞고 의무의식에서 비롯되었으므로 도덕적 행위이다. 누가 보더라도 정답은 뭐? 2번. 봐봐요. 결과적으로 위기에 처한 생명을 어떻게 결과적으로 위기에 처한 생명을 구했다? 이건 어때요? 지금 나와 있는 내용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않아요. 그렇죠? 일단은 그럼 뭐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다음 네 번째, 즉각적으로 도와주지 않았으므로. 여러분도 어때요? 이것도 역시 어때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하고 일치합니까? 그러니까 3번, 4번은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게요. 칸트는 행위에 있어서 도덕 판단의 기준이 뭐가 아니야? 결과가 아니에요. 뭐죠? 동기. 의지란 말이에요. 의지, 선의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3번 선택지 같은 경우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 4번은 이건 사실은 어때요? 위해하고 대조시켜보면 이런 건 어때요? 고민할 여지가 없는 거야. 그냥 만들어진 선택지입니다. 알겠죠? 이건. 다섯 번째, 도덕 법칙을 따른 것이 아니므로. 이게 도덕 법칙을 따른 것이지. 뭐에서 비롯됐으니까? 의무에서 비롯됐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도덕 법칙을 따른 거죠. 근데 어때요? 따른 것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5번 선지도 역시 뭡니까? 탈락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만 남아요?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때요? 칸트 문제치고 원래 뭐 칸트가 아주 어렵게 출제가 되는 편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때요? 평이하게 출제가 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이 바로 요 8번 문항이었습니다. 되셨죠? 9번 한번 가볼까요? 9번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아주 이렇게 큰 그림으로 들어오는 것 같지만 실제 어때요? 문제에서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개념은 아주 간단한 개념이었죠. 더더군다나 어떻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하거나 여러분들을 곤혹스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심화된 개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활용한 흔적이 없습니다. 어디에? 선택지에.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9번 문제 유형도 제가 볼 때는 어때요? 상당히 좀 평이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가보죠. 가의 비유를 제시한 고대 서양 사상가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가의 비유는 어때요? 자, 보세요. 동굴 속, 동굴 밖, 동굴의 비유죠. 그럼 누굽니까? 플라톤. 당연히 어디? 동굴 속은 현상계고, 동굴 밖은 어딜까요? 이데아계입니다. 맞아요? 좋아. 그럼 한번 가보죠. 현상계에서 이데아계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나 간단한 거 아니야. 이데아라는 것은 잘 봐. 이데아라는 건 뭘 통해서 인식할 수 있어? 이성.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쉽게 얘기해봐. 어떻게? 이성적으로. 그 얘기란 말이야. 봐봐. 이성으로 욕망을 조절하고 실제. 여기서 실제라는 게 바로 뭐니? 이데아야. 알겠어요? 요런 단어가 어려웠던 거야. 격하게 끄떡이는데 맞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어려서가 아니고 아직은 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데아라는 표현을 실제라는 표현으로도 쓰고 형상이라는 표현, 현상이 아니고 형상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데아라는 표현을 쓰는데 간혹 이렇게 어때요? 형상 또는 어때요? 실제라는 이런 의미는 같아. 이거 다 이데아입니다. 하지만 어때요? 이런 다른 표현을 써서 여러분들을 뭐한다? 곤혹스럽게 만들어요. 요 곤혹감만 넘어섰으면 제가 볼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난도가 없어요.
맞죠? 그런데 이제 요것 때문에 틀린 친구들도 꽤 있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번 게 요건 정리를 해두셔요. 됐어요? 그래서 정답은 뭐 1번. 사실 이제까지 보면 또 재밌는 게 제가 2번 문항을 보고 재밌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형상까지는 쓰는데 실제는 잘 안 썼거든요. 근데 요즘은 또 어때요? 실제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 그래서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다음 2번. 현실이 참된 세계. 참된 세계는 현실이 아니야. 플라톤이 바라볼 때는 어딥니까? 이데아지. 그쵸? 그다음 이상세계와 유일신의 존재를 믿고 고난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일신의 존재를 믿고에다가 쫙 거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네 번째. 정념을 극복하고 신과 자연의 본성인 이성을 따라라. 이건 누구죠? 스토아학파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거버리세요. 5번. 은둔자적인 생활을 하면서 스토아학파가 나오니까 또 못 참지. 또 누구까지 나온 거야? 에피쿠로스까지. 그래서 어때요? 5번 선지는 에피쿠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야. 그럼 뭐만 남아요? 당연히 1번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 9번 문항도 상당히 평이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어려웠어요, 까다로웠어요 라고 느꼈다면 제가 볼 때는 뭐 때문이다? 바로 요 실제라는 단어. 요것이 이데아와 어떤 관계에 있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어때요? 몰랐기 때문에 까다롭다라고 느꼈을 수는 있습니다. 됐죠? 다음 10번 들어갑니다. 준비됐죠? 어느덧 절반입니다. 절반, 중반전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집중력을 좀 끌어올리셔야 돼요. 집중력을. 알겠죠? 요번 3월 학평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제까지 최근에 출제된 어떠한 3월 학평보다도 많이 까다로웠어요. 표현 하나하나도 상당히 어때요? 까다롭게 출제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수능 특강에서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드렸어요. 올해 사탐이 굉장히 불사탐이 될 수가 있고 특히 우리 윤리와 사상은 좀 어렵게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있게 공부하고 어렵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자꾸 드렸어요. 그렇죠? 생각날 겁니다. 3월 학평에서부터 좀 어떻게 보면 이 매운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때요?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 해설 강의는 10번 또 여러분들이 또 좀처럼 잘 접하지 못하는 사상가가 한 명 나왔죠. 그게 바로 누구죠? 갑이죠. 일단 문제부터 볼게요. 가의 사회사상가 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에서 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 갑이 누구냐?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사상가를 찾아낼 수 있는 명확한 특징은 일단은 요거죠. 갑도 어때요? 사회계약서를 주장한 사상가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회계약서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3명이 나와. 교육과정 수준에서 홉스, 로크, 루소야. 맞죠? 그게 이제 1차 작업이야. 2차 작업 확정을 시킬 수 있어. 일반 의지는 누구도 얘기할 수 없어요. 누구의 특징이야? 루소입니다. 루소. 루소의 특징이죠.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은 누구예요? 루소가 됩니다. 됐니? 자, 그 다음 긴 얘기할 필요 없어. 자연 상태라는 표현이 나오고 자연 상태를 뭐라고 얘기해요? 전쟁 상태. 만인에 대한 투쟁이다. 전쟁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누굽니까? 홉스죠. 그러면 갑은 루소고 을은 홉스예요. 둘을 비교하는 거죠. 가볼까요? 뭐 선택지를 봐야, 보기를 봐야 제가 이 문항에 대한 난도를 여러분들한테 평가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시다. 루소만의 특징이야. 루소만. 주권은 양도될 수 없고 한 사람이 독점할 수도 없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루소만의 특징 가능합니까? 주권은 양도될 수 없고 한 사람이 독점할 수도 없다. 맞죠? 왜? 날 봐봐. 선생님, 그럼 왜 홉스가 안 되는 겁니까? 홉스는 국가를 만들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고난을 뭐 합니까? 뭐 해요? 그렇지. 국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때요? 군주에게 뭐 한다? 위임한다라고 분명히 어때요? 얘기를 하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생각나? 그렇지. 그러니까 어때요? 요거는 뭐가 되는 거야? 루소만의 특징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어떻습니까? 홉스의 특징이 안 돼요.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국가는 개인의 생명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형성. 이거는 뭐 어떤 사회계약서, 어떤이 아니고 우리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홉스, 로크, 루소 모두에 어때요? 공통점이 되는 거야. 니은도 정답이에요. 디귿. 이제는 홉스만의 특징입니다. 가시죠. 정치 권력이 없어도 자연법이 있으면 평화가 보장된다. 긴 얘기하지 마. 요것만 봐. 여기서 얘기하는 정치 권력을 여러분들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하면 돼? 국가야. 국가가 없는데 평화가 보장된대요. 돼, 안 돼? 안 되지.
성립될 수 없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당연한 얘기죠. 아니 국가가 없어도 평화가 유지가 되고 보장이 되면 뭐 하려고 국가를 만듭니까? 국가를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국가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바로 뭡니까? 국가를 통해서 뭐가 그렇지. 바로 평화가 뭐 될 수 있다? 보장될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어때요? 개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 맞죠? 그다음 리얼. 또 홉스만의 특징입니다. 주권자의 절대 권력은 언제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 여러분들 잘 봐. 주권자의 절대 권력.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절대 군주 같은 거죠. 그게 여러분들 언제나입니다. 항상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홉스는 절대 군주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부정을 해야겠네?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옹호했거든? 그럼 어떻습니까? 주권자의 절대 권력이 언제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 표현은 뭐다? 이 보기는 당연히 뭡니까? 성립될 수 없는 거야. 이제 이해가 됐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을도 아웃. 그러면 기억과 니은만 채택되죠.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1번이 정답이 되네요. 해결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딱 절반 10번까지 왔습니다. 이제부터 조금 더 제가 속도를 낼 거예요. 아셨죠? 조금 더 속도 낼 겁니다. 11번 가자. 11번 동량이 나왔는데 어떻던가요? 지금 봤었던 문제 10번 문제도 사실은 어때요? 아주 평이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제법 난도가 까다롭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죠? 11번은 어떨까요? 예, 11번은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제시문은 평이했고 어디에서? 보기에서 한두 개 정도가 어떻습니까? 좀 까다로운 보기가 출제가 된 문항이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캐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왜? 박스 쳐봐. 언더라인 그어봐. 자, 4단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가 바라고 기가 따르는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갑은 누굴까요? 택의 이황 선생님이 되는 거죠. 맞죠? 그 다음 을 오세요. 4단에 박스 쳐보세요. 그리고 어디에다 언더라인 쳐? 기가 바라고 이가 탄다. 오케이? 그럼 어때요? 4단은 뭐가 바란 것이다? 기발이다. 당연히 누굴까요? 율곡 이 선생님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황과 이입니다. 됐죠? 가자고. 사양하는 마음 두 글자로 줄여봐. 그렇지. 4단. 네 글자로 늘려봐. 사양지심. 여섯 글자로 늘려봐. 사양하는 마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4단입니다. 4단은 이가 바라고 기가 따르는 정이다. 당연히 어때요? 누구 입장에서 맞아요? 이황 입장에서는 이황 선생님 입장에서 맞지. 왜? 이 내용이 여기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기억은 채택하겠습니다. 니은 율곡 이 선생님의 입장. 미워하는 마음이 뭘까요? 수호지심. 자, 미워하는 마음. 수호지심에도 이와 기가 언제나 함께 있다. 와봐. 수호지심이잖아요. 수호지심. 예를 들어 어때요? 4단 중에 수호지심이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자, 기가 바랄 때 뭐가 타고 있어요? 이가. 그럼 어때요? 이와 기가 함께 있어 없어? 그거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해봐.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미워하는 마음인 수호지심, 즉 4단에도 이와 기가 언제나 함께 있다. 맞아? 틀려? 맞네요. 그렇죠. 잘하시네. 이렇게 문제 푸는 겁니다. 아셨죠?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더라고. 디귿. 을이 누구죠? 율곡 이희 선생님. 선한 정뿐만 아니라 악한 정도 기가 바란 것이다. 이것도 참 어려워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봐봐요. 악한 정이라는 것도 기가 바랬다.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날 봐야 돼. 기본적으로 율곡 이희 선생은 모든 정은 선하든 악하든 다 뭐가 바란 것이다. 더 크게 뭐가 바란 것이다? 기발이야. 알겠어요? 정은 뭐가 들어가면 선하다 악하다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볼 필요가 없어. 뭐만 보면 돼요? 정만 보세요. 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뭐가 바란 것이다? 기가 바란 것이다. 누가 바라볼 때는? 율곡 이희 선생님이 바라볼 때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채택됩니다. 됐죠? 리을 가겠습니다. 갑을. 정에는 이가 바란 것도 기가 바란 것도 있다. 당연히 어때요? 이가 바란 것을 4단, 기가 바란 것을 7정이라고 얘기하겠지. 누구는? 이황 선생은. 그러니까 어때요? 누구만 맞아? O, X가 되네요. 쉽게 얘기하면 어때요? 갑은 O, 을은 X. 그러니까 어때요? 리을은 아웃돼야겠다. 정답은 뭐죠? 기억, 니은, 디귿. 정답 확인합시다.
지울게요. 왜? 정답이 안 보이잖아. 그쵸? 몇 번이죠? 4번이 정답 되네요. 정답 확인하셨어요? 좋아요. 12번째 갑니다. 12번. 아하, 이 사상가는 또 퍼즐까지 나왔어요. 퍼즐까지. 발문이 중요하다. 발문 봐봐. 고대 서양 사상가야. 그럼 이제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느낌이 올 겁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라 그러면 우리 교육과정 수준에서 딱 벌써 어때요? 정해지거든요. 가시죠. 잘했어. 끝났죠. 그래서 어때요? 지성적 덕, 품성적 덕. 이것이 있으면 뭐해진다? 행복해진대. 이 사상가는 누구일까요? 빙고.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맞죠? 아리스토텔레스. 준비하세요. 좋은 운수, 럭키. 너는 무슨 아야? 행운아야. 저는 이제 이걸 쓰니까 밑에 거는 솔직히 안 봐도 글자가 떠오르더라고요. 아리스토텔레스와 관련해서 행자가 나오면 그 다음은 어때요? 복자겠죠. 왜?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뭐로 봅니까? 최고선, 궁극목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나 다를까 어때요? 무속에는 뭐를? 복을 기원한대요. 기복.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필요한 거야? 행복.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때요?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골라주면 이 문제도 뭐하다? 끝나는 거예요. 갑시다. 인간의 뭐다? 최고선. 최고선이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궁극목적이라는 얘기야. 그러면서 어때요? 덕과 일치하는 정신의 활동.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성적인 거죠. 덕과 일치하는 정신의 활동. 쉽게 얘기하면 어때요? 뭐 그런 어떤 이성적인 것이라는 건 이성을 뭐하고 있다는 거야? 강조하고 있다는 거야. 누구도? 아리스토텔레스도. 당연히 어때요? 1번이 정답되고요.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으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봐봐.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으려는 의지. 뭐죠? 불교에서 얘기할 때 중도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떠올라야지. 불교의 중도. 그 다음은 어때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볼까요? 중용이라고 볼까요? 중용이라고 한번 봅시다. 그럼 어때요? 중용을 습관화한 덕은 바로 뭐죠? 품성적 덕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행복에 대한 설명으로는 뭐하다? 적절하지 못한 거야. 또 쫙 거버리세요. 됐죠? 세 번째. 어떤 존재가 지닌 고유한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한 상태. 이게 바로 뭐야? 이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저걸 뭐라고 얘기해요? 아르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죠? 그게 바로 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이건 덕에 대한 설명이니까 행복에 대한 설명으로는 뭐하다?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거. 네 번째. 구체적 상황에서 무엇이 중용인지 파악하게 해주는 덕. 이게 어때요? 지성적 덕. 그 중에서 뭘 얘기하고 있다? 실천적 지혜에 대한 설명이죠. 맞니? 그러니까 어때요? 행복에 대한 설명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다섯 번째. 덕을 갖추고 신의 은총을 받음으로써, 여러분도 자, 신의 은총을 받음으로써 내세에서 어때요? 실현될 수 있다. 즉 구원이 실현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건 어때요? 누구에 대한 설명이죠? 그리스도교.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5번 또 역시 뭐다? 아웃. 그러니까 당연히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확인하셨어요? 사실은 요 정도 12번 정도만 해도 엄밀히 얘기하면 답을 찾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어. 단 이렇게 왜 이것이 오답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뭐 하지 못해요? 설명을 못해서 그렇지 정답을 찾는 데는 제가 볼 때는 다들 어때요? 어렵지 않게 정답은 찾았던 것 같아요. 맞죠? 예, 그렇게 믿겠습니다. 다음 13번 들어갈까요? 예. 벌써 13번째 문제입니다. 주제가 그대로 나오네. 박스 한번 쳐볼까 우리 친구들? 어디야? 요거네. 여기에도 어디야? 여기네. 그쵸?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한번 가봅시다 그럼. 자, 복종인데 왜 복종하느냐? 끝났죠? 이익 때문에. 여기에는 동의. 그럼 이제 다 나온 거야. 그쵸? 이익 때문에 어때요? 국가에 대한 의무가 발생한다. 누구죠? 흉. 묵시적 동의, 명시적 동의. 두 가지 모두로 다 뭐야? 국가에 대한 의무가 발생한다. 누구죠? 럭크. 이렇게 되잖아요. 뭐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나온 겁니다. 한번 가봅시다. 흉. 정부가 주는 이익이 없어지면 정부에 어때요? 복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어때요? 복종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어때요? 1번 선지는 뭐다? 부적절한 선지. 2번 흉.
정치적 의무의 원천인 이익에 안전은 포함되지 않는다. 당연히 어때요? 기본적으로 안전은 어때요? 포함됩니다.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국가로부터 받는 이익에는 나의 안전, 알겠어요? 내 생명이 보호받고 이런 것도 어때요? 내가 국가로부터 받는 이익에 다 당연히 포함이 되겠지. 그래서 2번 또 아웃. 3번 로크. 정치적 복종의 의무는 묵시적 동의에 의해서도 생긴다. 아이 좋아요. 예를 들어 어때요? 요거 가지고 오답 선지 만들려면 딱 하나지. 글자 하나 넣고 하나 빼고 하나만 넣으면 돼. 정치적 복종의 의무는 묵시적 동의에 그렇지 의해서만 들어가면 어때요? 그러면 이건 어때요? 오답 선지가 되는 거야. 그런데 어때요? 도자가 들어가서 이게 뭐가 된다? 정답 선지가 되는 겁니다. 요것만 조심하면 로크 뭐와 관련해서는 국가에 대한 의무와 관련해서는 어려울 거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아니나 다를까 역시 어떻습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뭐 하고 있다? 우리에게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때요? 제가 항상 그러죠. 매뉴얼은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죠? 네 번째, 정치적 복종에 대한 동의는 어떠한 경우에도 철회할 수가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왜? 로크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저항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어때요? 동의가 어떠한 경우에도 철회할 수 없다. 말도 안 돼. 왜? 저항권 발동을 누가 주장해요? 로크가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믿었던 만큼 국가가 우리의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보호해주지 못할 때, 이익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어때요?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맡긴 것을 철회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죠? 저항권을 발동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어? 그 다음 5번째, 인간의 본성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국가가 발생했대. 그만하자. 누구죠?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어때요? 두 사상가 모두 다 아웃 됐니? 그러므로 정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이 됩니다. 13번. 그래서 어때요? 13번은 국가에 대한 의무라는 주제를 갖고 출제를 했는데 원래 이 주제 자체가 뭡니까? 그렇게 고난도의 내용이 나올 만한 주제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요 13번 문항도 역시 어때요? 어느 정도는 정형화된 틀에 맞춰서 평이하게 출제되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내리고 싶네요. 14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준비됐죠? 사회사상가 가불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한번 골라봐라라고 얘기하는데요. 긴장이 할 필요 없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 차등의 원칙이라는 요 사상가를 보여주는 명확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는 또 뭐야? 그렇지. 소유권리로서의 정의를 얘기하고 있죠. 소유권리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럼 뭐 더 고민할 필요가 없죠. 이 사상가는 누굽니까, 여러분들? 롤스입니다. 이 사상가는 누굴까요? 노직입니다. 그쵸? 롤스와 노직. 가보자고. 모든 가치는 차등의 원칙에 따라 분배해야만 한다. 롤스? 큰일 나지. 여러분들 이걸 한번 묻고 싶어. 롤스 하면 뭐가 유명하죠? 평등한 무슨 원칙이 있어요? 자유의 원칙. 들어봤죠? 자유와 관련된 기본권. 어떻게 분배돼야 된다? 평등하게. 그렇죠. 그런데 봐봐. 모든 가치가 차등의 원칙에 따라서 분배되면 돼, 안 돼? 큰일 나는 거야. 이제 됐어? 그래서 어때요? 기억은 아웃. 니은. 노직. 정형적 분배 원리는 여러분들 정형적 분배 원리가 뭔지 알죠? 예를 들어 어때요? 롤스가 얘기하는 이런 방법, 이런 분배 원리겠죠? 그런 원리는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게 된다라고 노직은 얘기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하고 있는 비판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다음 노직, 취득과 이전, 요 중요하다. 뭐? 과정. 역시 어때요? 정당한 뭐를 강조하고 있다? 노직도 절차를 강조하고 있는 거야. 요 과정에 정당함이 아니나 다를까 뭐야? 정당한 과정과 정당한 절차 얘기가 틀림없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어때요? 노직의 정의 원칙 저하고 공부했었던 거 생각 탁 떠올려야 돼. 알겠죠? 요거야, 요거. 요것이 소유 상태를 뭐 한다? 정당화 시킨다. 그렇죠? 맞고. 리얼. 보시면 최대 행복의 원리라는 것은 당연히 어떻습니까? 얘기해봐. 어디야? 공리주의에서 얘기를 하는 어떻게 보면 공리의 원리입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교육과정 수준에서. 그렇죠? 그럼 당연히 어때요? 두 사상가 롤스와 노직 모두 다 긍정해 부정해? 부정하지. 그래서 어때요? 삼아서는 안 된다. 긍정하는 거니 부정하는 거니 부정하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리을도 정답이 되는 거야. 삼지 말라잖아. 그래서 정답은 뭐? 니은, 디귿, 리을. 몇 번이 정답이에요? 5번이 정답이 되네요.
잘하셨습니다. 이제 몇 번? 15번째 15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역시 또 나와야 될 사상가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3월 학경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아직까지 이 윤사 문제를 많이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비교 유형을 많이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까다로운데 그러는데, 여러분들 제가 장담 드릴게요. 나중에 여러분들 6월 평가원이나 9월 평가원 볼 때 되잖아. 이 정도 조합이 나오면 씩 웃어요. 아휴, 그치, 나와줘야지. 이쯤에서 이거 한번 나와줘야지 이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그렇게 되니까 초조해할 필요 없어요. 갑시다. 15번째입니다. 15번 보시면 고대 동양사상가 가불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걸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어요. 눈이 좋은 색을, 귀가 감미로운 소리를 추구하는 것은 타고났지만 군자는 이런 것을 성이라고 안 해. 그럼 군자가 얘기를 하는 성이라는 건 뭘까? 빨리 언더라인 쳐봐요. 인과 의. 그럼 여러분 뭐야? 인의의 덕을 뭐라고 보고 있다? 성이라고 보고 있어요. 타고난 본성. 그럼 인의의 덕을 강조한 사상가는 누구니? 그렇지, 맹자잖아요. 끝난 거야. 그 다음 볼까요? 좋아.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얘기가 나와. 일단 난 물어보고 싶어. 왜 눈이 지나치게 밝은 자는 온갖 색깔의 눈이 어지럽혀진대. 그 다음 어때요? 귀가 지나치게 밝은 자는 온갖 소리에 이렇게, 그럼 어때요? 이 눈과 귀를 통해서 우리가 듣거나 보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썩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아. 그래서 도가라는 것들을 보면 우리 인간의 어때요? 감각을 통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알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뭐 해야 된다? 초래해야 한다는 얘기를 자꾸 하거든. 특히 도가에서 누구 장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진정한 도라는 것은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는 뭐 할 수 없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배웠지? 이제 그러면 여기서 어때요? 여러분들이 딱 첫 번째 느낌이 와야 돼. 두 번째 느낌은 이겁니다. 자, 인의라는 게 나왔어요. 인의. 쉽게 얘기하면 뭐죠? 도덕적인 거죠. 도덕적인 것을 내세우는 자는 덕을 뽑아버리고 본성을 막아 명성을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무시무시한 얘기. 덕을 뽑아버리고 성을 막아. 우리 쉽게 얘기하자.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쉽게 얘기하면 어때요? 도덕에 대해서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빨리? 부정적이야. 됐어요? 다시 한번 됐어요? 예. 그럼 이제 끝났어. 우리 인간의 감각을 통해서는 어때요? 제대로 된 그런 어떤 도 또는 어때요? 알을 가질 수가 없고, 두 번째 바로 뭐다? 그렇지. 도덕. 도덕이라는 건 뭐를 대표하는 거야? 인의. 아니. 인위. 알겠죠? 인위적인 거야. 인위적인 것을 긍정한다, 부정한다?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상가는 누굴까요? 도가 중에서 장자. 그냥 도가라고 하고 문제 풀어도 여러분들 어때요? 실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해결됐죠? 가자. 맹자입니다. 인의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성이 훼손. 무슨 소리입니까? 맹자가 강조하는 게 뭐야? 인의. 맞죠? 그런데 어때요? 거기에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본성이 훼손됩니까? 본성이 어때요? 잘 실현되는 거지.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 감각적 욕망을 제거해야. 여러분들 언제 감각적 욕망을 제거하라 그랬습니까? 절제하라 그랬지. 욕구나 욕망은 절제해야 되는 거지 제거될. 그럼 여러분들 식욕이 제거되면 인간이 어떻게 사냐?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요건 제거라기보다는 절제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겠죠? 역시 아웃입니다. 세 번째 누구죠? 도가 장자입니다. 눈과 귀의 작용에 순응하면 돼, 안 돼? 안 돼. 오케이? 이렇게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얻고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 그것은 어때요? 정말 참된 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때요? 다시 얘기할게요. 이 눈과 귀라는 이런 어떤, 쉽게 얘기하면 어때요? 이런 감각적인 것을 통해 얻는 것은, 그것은 어때요? 진정한 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됐죠? 정리? 오케이. 그런데 어때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눈과 귀의 작용에 순응해? 말도 안 되지. 또 시비를 구별해? 있을 수도 없는 거지. 그래서 어때요? 선지가 상당히 뭐하게 나왔다? 오답 선지가 너무 친절하게 평이하게 나왔어요. 네 번째. 인의와 육체적 욕구는 모두 하늘이 부여한 성이다. 여러분들 어때요? 도가에서 인의, 즉 이것이 바로 뭐죠? 인위적인 것이죠. 인위적인 것이 하늘이 부여한 성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됐어? 마지막 다섯 번째가 정답이겠죠? 뭘 가지고 정답을 만들었을까요? 갑을, 맹자와 장자 모두 다 어때요? 성을 거스르지 않아야. 이 말은 바로 어때요? 타고난 성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지. 맹자는 어떤 성? 성선. 쉽게 할게요. 착한 본성.
오케이? 거기에 따라 살고 장자가 얘기할 때 이 성은 어떤 성? 자연적 본성. 오케이?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같아 달라. 구체적인 내용은 다른데 차 떼고 포 떼고 즉 어때? 구체적인 내용 다 떼고 그냥 성만 딱 가지고 띄우는 거야. 성만 수면 위로 쫙 띄워. 그리고 어때요? 성에 따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그거는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공통점이. 그런데 어때요? 그 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차이점. 그런데 어때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어떻습니까? 추상적인 성만 가지고 얘기할 때는 뭐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공통점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요 유형은 몇 번 출제가 됐던 유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이 정답이 됩니다. 해결됐어요? 이제 마지막 면 넘기세요. 몇 쪽이죠? 4쪽. 자, 우리도 이제 종반전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16번 문제는 어땠습니까? 네? 그렇죠. 16번 문제는 여러분들 어때요? 특별히 어렵진 않았다라고 저는 평가를 내리고 싶은 게 너무 명확하게 나왔어. 그냥 제가 이렇게 칠게요. 알겠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도노 점수에서 점수라는 표현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 어때요? 이 진울이라는 사상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특징 뭡니까? 습기. 습기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뭐야? 습관이란 얘기예요. 오케이? 깨달았다고 그 나쁜 습관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건 아니란 얘기지. 뭐 해야 된다? 점진적 수행. 점수. 됐어요? 그럼 이제 당연히 무슨 얘기가 나올 거야? 정해쌍수 얘기도 나온단 말이야. 진울이니까. 그럼 제가 한번 써볼게요. 자,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는 거야. 진울에 대한 특징을. 경전을 완전히 이해해야만 단박에 깨닫는 데 있어서는 경전이 특별히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누구도? 진울도. 그런 면에서는 선종과 진울에 뭐가 이루어진다? 공통점. 그래서 어때요? 당연히 뭐다? 기억은 아웃입니다. 두 번째, 보통 사람도 본성을 깨달으면 곧바로 성인이 된다? 여러분들 봐봐. 여기서 많이 넘어간다고. 니은에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넘어갔어. 왜? 본성을 깨닫는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 돈오라는 느낌이 들잖아. 그치? 그럼 어때요? 진울 돈오 맞는데? 근데 봐봐. 곧바로 성인이 된다 그러면 깨달으면 곧바로 성인이 되면 여러분들 어때요? 뭐가 필요 없어? 점진적 수행이 필요 없단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건 누구의 특징이야? 빨리. 선종. 알겠어요? 여기 누구? 진울. 그러니까 어때요? 니은은 아웃입니다. 진울은 뭐? 본성을 깨닫고 뭐 해야 돼요? 점진적 수행을. 그 다음엔 점진적 수행을 해야 돼. 그런데 어때요? 선종은 그렇지 않아. 본성을 깨달으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부처가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어때요? 진울의 특징으로 뭐다? 적합하지 않다. 디귿. 불성을 자각한 후에도 정해. 당연히 또 정해 쌍수. 정해를 함께 닦아라. 정해 쌍수. 당연히 어때요? 디귿은 정답 맞네요. 채택할게요. 리얼. 부처의 마음과 부처의 말씀은 선과 교는 어때요? 다르지 않다. 선교 일원. 제가 어때요? 필기해드렸죠? 빙고. 정답 뭐다? 디귿과 리얼. 3번이 정답이 되네요. 어떻습니까? 해결됐죠? 네, 그래서 사실은 요 1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떻습니까? 그렇게까지 막 어렵게 그렇게 출제하려고 하기보다는 아주 이제 사물이니만큼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특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 친구들이 진울과 선종을 잘 구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들을 어때요? 평가하기 위해서 출제된 문항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17번 17번째 갑니다. 아하, 17번 어떤 문제가 나와 있나요? 제가 봤더니 봐봐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비판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해요? 자유를 파괴하고. 그 다음 이 사상가의 대표적인 특징이 나옵니다. 사람들을 뭐로 이끈다? 노예의 길 하면 이 사상가는 누굴까요? 그렇죠. 하이에크. 신자유주의를 주장한 사상가입니다. 하이에크. 다음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첫걸음은 프롤레타리아 그만하자.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여러분들 줄 좀 그어주고 그 다음 그 다음 어디에 또? 프롤레타리아 독재에다가 그만해도 되죠? 누굽니까?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주의하고 신자유주의하고 마르크스주의하고 여러분들 비교하는 문제예요. 그럼 가볼게요.
복지제도 확대 말도 안 돼. 복지제도 축소겠지. 그쵸? 예, 그래서 어때요? 1번 아웃. 2번 갈게요. 실업이나 공학 문제는 정부 정책을 통해 하이에크가 정부 정책을 통해서 실업을 해결해? 누가 그랬을까? 하이에크가 아니고 누구죠? 케인스겠지. 그쵸? 당연한 얘기겠죠. 그 다음 을 이제 마르크스예요.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 갈등은 평화적 해결 안 돼. 그래서 뭐 하는 거야? 폭력적인 방법, 폭력혁명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다음 노동자 혁명은 계급과 사적 소유가 없는 사회를 추구한다. 당연하지. 그래서 어때요? 마지막 공산 사회가 되면 뭐가 없어져요? 사유재산, 계급, 국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되겠네요. 마지막 5번. 국가가 존재해야만 개인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된다. 일단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이 마르크스 같은 사상가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국가가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뭐하기 위한 착취하기 위한 도구이다.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존재해야만 개인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된다는 것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어떻습니까? 누구는? 마르크스는 뭡니까?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때요? 5번 또 아웃. 18번째. 이제 3문제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느덧. 시간 빠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요 뒤에 4번째면은 사실은 어때요? 19번 빼고는 다 쉬웠어요. 평이했다라고 표현한 게 정정하겠습니다. 평이했습니다. 그래서 16번, 17번 지금 평이했고 18번째 문항도 역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특별히 걱정할 만큼의 그런 난도는 없을 겁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여기서 실수가 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볼까요? 근데 한국 사상가 갑을 모두가 긍정입니다. 일단 대표적인 특징이 나와. 뭐라고 나오냐면요. 요 서학이라는 거, 서양의 학문이죠. 요걸 가지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설이라고 얘기해요. 요 사라는 건 나쁘다는 얘기야. bad. 오케이?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나쁜 건, 요 사가 나쁜 거야. 나쁜 거는 뭐 해야 돼? 우리가 나쁜 걸 지켜야 돼? 아니면 배척해야 돼? 그치, 배척해야지. 됐니?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니? 맞아. 됐죠? 그 다음 을 봐봐. 을도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 정말 많은 특징이 있는데 제가 긴 이야기 안 할게요. 됐죠? 뭐죠? 동학. 여러분들 이게 허를 찌르는 문제였어. 제가 볼 때 굉장히 잘 만든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아요? 아하, 반외세. 왜? 여기서도 서학에 대해서 반대하고 여기서도 어때요? 서학에 대해서 반대. 반외세 끝! 딱 생각했는데 없어. 잘 만든 문제입니다. 그렇죠? 일단 갈게요. 성리학 이외의 학문은 모두 배척해야 하는가? 당연히 어떻습니까? 동학이 뭡니까? 반대를 하겠죠. 대표적으로. 아웃. 서양 문물을 수용해야 둘 모두 다 뭘까요? 부정합니다. 유교적 가치는 이상사회 실현의 이게 여러분들 어때요? 정말 잘 만든 선지죠. 그러면 많은 친구들이 쌤, 위정축사는 맞는데 동학은 틀리지 않나요? 동학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불도의 주체적 수용이다. 제가 계속 강조했죠. 유불도의 주체적 수용이다. 오케이? 참고로 동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수양인, 성, 경, 신 이런 것들 다 어디? 유교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이제 이해됐어? 그래서 어때요? 여기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일격을 당했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아마 많은 실수가 발생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음, 만민평등 사상에 따라 당연히 어떻습니까? 일단 신분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위정촉사는 부정하고 동학은 긍정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5번째, 서양 학문을 통해서도 바람직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돼, 안 돼? 둘 모두 부정하죠. 해결됐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2문항 남았습니다. 19번째, 19번 문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시죠. 19번입니다. 서양 사상가 이 문항이 제일 어려웠어요. 일부러 어렵게 내려고 선택지도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원래 사물학평에서는 선택지까지 이렇게 구성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어렵게 내려고 일부러 그런 거예요.
서양 사상가 가불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라고 우리한테 요구하는데 갑 볼게요.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은 어원적으로 볼 때 내부의 선한 신, 즉 선한 이성을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신과 인간에게 공통된 이성을 따른다. 나오잖아. 신과 인간의 공통된 본성이 바로 뭐다? 이성이다. 그만. 스토아죠. 스토아파입니다. 자, 그 다음 을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부분을 봐도 좋지만 여러분도 어때요? 그렇죠. 자연적 덕과 함께 뭐를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까? 미소사라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신학적 덕.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죠? 종교적 덕. 그것을 가져야 뭐하다? 영원히 행복해질 수 있다. 즉 완전한 행복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죠? 아퀴나스입니다. 맞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스토아하고 아퀴나스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스토아와 아퀴나스를 비교하는 조합은 거의 처음입니다. 많지 않아요. 네? 많이 출제하는 그런 어떤 비교 조합은 아니에요. 물론 뭐 우리 연계교재나 이런 데서 왕왕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능이나 평가원 모의고사 기준으로는 거의 출제를 안 하는 조합이에요. 차라리 누구와 누구? 스피노자와 아퀴나스를 비교하지. 그렇죠? 예, 스토아와 아퀴나스를 좀처럼 잘 비교를 하지는 않는 그런 어떤 자주 볼 수 없는 유형이 어쨌든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뭐 한다? 위축되는 거야. 왜 묻지 이걸? 그럼 여러분들 뭘 의심하냐면 본인을 의심해. 이상하다. 스토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야.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한번 가볼게요. 스토아, 신과 인간을 포함한 세상 만물의 본질은 이성이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좋아요. 니은, 스토아, 행복은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 여러분들 이건 뭐야? 타락시아죠. 그럼 니은은 뭐에 대한 설명이죠? 에피크로스 학파. 그럼 어때요? 시켜요. 오케이? 디귿. 누구죠? 아퀴나스입니다. 신은 만물을 창조하고 주자는 인격. 이건 뭐 그냥 그대로 인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대표적인 그리스도교의 뭐다? 대표적인 특징이잖아요. 맞죠? 좋아요. 리을, 갑을. 진정한 행복을 위해 신에 대한 관조가 필요하다. 이게 어려웠던 거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기억 디귿 아니면 기억 디귿 리을인데 자, 선택지를 보자. 그러면 기억 디귿만 나와 있든 기억 디귿 리을 두 개 중에 하나만 나와 있을 거야라고 봤는데 봐봐라. 그쵸? 그리고 여기도 또 봐봐. 일부러 작심하고 출제를 한 거예요. 작심하고 출제를 했다고요. 이제 좀 감이 와요? 예, 결국 리을 요 보기를 가지고서 뭐 하겠다라는 거야. 난도를 부여하겠다라는 겁니다. 강한 의지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드린지 알겠죠? 가봐요. 그럼 진정한 행복을 위해 신에 대한 관조가 필요하다. 당연히 스토아는 뭡니까? 맞죠? 여기서 얘기하는 신이 바로 뭐니까? 자연입니다. 그렇죠? 그럼 아퀴나스는 어떨까요? 아퀴나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아퀴나스는 무슨 사상가야? 그리스도교 사상가야? 그럼 그리스도교 사상가 신에 대해서 뭐예요? 관조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당연한 얘기. 신에 대한 관조는 뭐 아퀴나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뭡니까? 당연한 특징이에요, 사실은. 정답은 뭐가 되는 거야? 붙는다고, 리을이. 그래서 어때요? 기억, 디귿, 리을.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겁니까? 4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를 가지고 난도를 조정을 한 거야? 리을을 가지고서 난도를. 그러면 리을 중에서도 뭐를 가지고서? 아퀴나스. 과연 아퀴나스가 신에 대한 관조가 성립될 수 있느냐 없느냐? 결론은 뭐다? 성립됩니다. 아마 오답률 굉장히 높게 나왔겠죠. 참고로 이런 것들은요. 수능에 출제가 돼도 기본 제가 볼 때는 오답률이 한 65%는 나오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작심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표현들은 찍어서 맞춘다 그러지 그걸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어때요? 선택지도 기억 디귿 선택지와 기억 디귿 리을 선택지를 똑같이 만들어 놓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오늘의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20번 마지막이죠? 뭐 나왔죠? 실존주의가 나왔네요. 실존주의.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인데 옳지 않은 걸 골라야 돼, 우리 친구들. 자, 뭐 그렇게 고민할 필요 있어? 신 앞에 올라선 단독자 누굽니까? 좋아요. 키르케고르네. 다음. 여기 나왔네. 어떤 인간 또 신의 뜻에 따라 본질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 어때요? 본질을 결정해 줄 신이 있어 없어? 없죠.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누굽니까? 사르트르네요. 맞죠? 갑시다. 선택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야. 그 실수만 안 하면 돼요, 여러분들. 먼저 키르케고르는요, 인간을 선택의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게 되는 존재, 당연하죠. 실존주의는 기본적으로 불안이 전제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신앙으로 절대자에게 기이할 때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야? 종교적 단계거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안 되죠. 옳지 않은 거 골라야 돼. 사르트르입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을 자유롭도록 선고받은 존재. 맞아요. 그래서 어때요? 자유 자체는 선택할 수 없어요. 자유롭게 선택할 수는 있지만 그 자유 자체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고 얘기하죠. 주체적 선택을 통해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감으로써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 너무 좋다. 기억, 니은, 디귿은 너무 좋은 얘기야. 그래서 어때요? 다 옳은 얘기죠. 그러니까 정답이 안 돼. 그럼 이제 옳지 않은 얘기는 미음이 되겠지. 왜? 윤리 규범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불안과 절망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대표적으로 누구? 키르케고르. 이게 몇 단계입니까? 윤리적 단계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 안 그래? 윤리적 단계에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키르케고르의 참된 실존이 회복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때요? 뭐다? 옳지 않은 건 몇 번? 미음. 즉 정답은 5번이 됩니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어때요? 마지막 20번째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평이하다. 즉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뭐다? 문제를 제공을 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이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어떻습니까? 저하고 오늘 여러분들 긴 시간이죠. 80분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가 처음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만났어. 뭐를? 학평이라는 걸. 이제까지 1, 2학년 때까지는 여러분들 실제로 학평을 보긴 봤지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학평을 보지 않았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3학년 때부터는 정말 다르죠. 탐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올해 사탐 윤리와 사상 틀림없이 불수능으로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어렵게 공부하고 깊이 있게 공부할수록 아무리 어떠한 문제 다양하게 응용이 돼도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한 번의 결과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이걸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대박 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들이 지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강의 들어준 우리 친구들 수고 많았어요. 그리고 사랑합니다.